김영배입니다. 오늘 하대만 기억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치의 꿈을 다짐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마음도 스스로 좀 다가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정계특위 간사여서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정계특위 간사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을 대표해서 협상을 하는 주체여서 조금 이제 그 발언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87년 체제에 라고 불리는 그런 헌정구조와 정당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87년 전에는 기억하시다시피 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없었습니다. 있다가 없어졌었잖아요.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해보신 분들과 뭐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핵심 구호는 내 손으로 대통령을 직선제로 독재타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7년도에 개헌 투표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그 당시에 이제 된 게 5년 단임제 헌법 구조가 생기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당 체제는 이제 그 다음 해인 88년도 총선을 통해서 이제 그 형성이 되는데 그때 그 전까지 85년도에 투표를 했는데 한 선거구당 2명을 뽑고 지역구에서는 비례는 따로 이제 그 정당의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률이죠. 거기에 따라서 형성됐는데 그게 이제 1인 1표 한 지역에서 한 명을 뽑는 선거구가 되고 비례대표는 별도로 뽑는 그런 이제 체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7번 치렀고 이제 앞으로 8번째인가요? 그렇게 이제 된 걸로 35년 정도 되는데요. 저는 평가를 해보면 민주화 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도 그 당시 87년도에 한 7,000불이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3만 불이 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추진해올 수 있는 거버넌스로서는 대통령을 뽑고 소선거구제 한 표라도 많으면 대통령이 되고 한 표라도 많으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이제 그 소선거구 국회의원 제도가 더 숫자가 훨씬 많은 그래서 소선거구제 위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되어서 이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가 헌정 구조를 대표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게 나름대로는 빨리 결정하고 그리고 이 무게감 있게 뭔가를 밀고 나가는 이런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지금 보면은 우리가 3만 불이 넘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위기감이 이제 고조되고 있고 특히 요즘 재미있는 것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물어보면 예전에는 대부분 경제 문제를 넣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가 무조건 저출산 문제가 1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생존의 공동체적 생존의 위기의식 이런 거를 이제 깊이 갖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걸 볼 때 정치가 이제 속도와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앞으로 막 밀고 나가는 이런 힘을 중시하는 것보다 좀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있는 이제 그래서 정치개혁의 일부, 그래서 하대만 동지가 특히나 공존의 대한민국 그리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제도, 그러니까 다양한 대표성이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는 그 외침이 지금이야말로 절실하게 우선순위로 정치개혁의 아젠다로 이제 자리 잡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취지로 저희들이 그 중요한 아젠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고민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을 뭘로 할 거냐라는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성
그리고 비례성, 대표성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게 첫 번째 고민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역시 실현 가능성입니다. 지난번 선거제도가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이 되면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표결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이 이 선거제도만,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헌정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달라서 거의 제왕에 가깝습니다. 감사원 대통령 밑에 있죠. 미국은 의회 밑에 있습니다. 예산권 대통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의회가 상당히 강력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법권도 미국은 아시다시피 행정부는 입법 발의권이 없습니다. 거부권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해서만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부 입법이 거의 90%, 실제 중요한 입법은 전부 행정부 발의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의 민주주의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끌어왔던 그런 이제 소위 대통령 행정부 중심의 민주주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볼 때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짜야 되느냐, 그거의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논의하는 선거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에서 우리 이제 선거법 협상에 임하는 지금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 준연동형, 그리고 최소한 비례대표가 60석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우리 민주당이 현재 선거법 협상에 임하는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선거법 협상이 진행되는 경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결론난 게 없기 때문에 보고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충실하게 그런 이제 협상에 임하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은 이제 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정당 개혁이 선거제도 개혁과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후보를 공천하는 건 정당이고 집권의 주체도 정당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집권의 주체는 정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캠프고 개인 리더가 집권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캠프도 그랬고 김대중 캠프도 그랬던 것 같고 노무현 캠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당이 집권한 적이 실제로 명실상부하게 있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는 과제가 앞으로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지구당도 없고 당직자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전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기득권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오세훈 천정배 선거법이었던 2004년도 선거법 개혁이었습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의 개혁 소위 이었는데요. 지금 그 전체를 저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지구당, 지역당 부활을 위해서 저도 발의해놨고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이번 정개특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션으로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소위원장을 할 때는 다 안을 만들어 놨는데요. 막상 통과 직전에 있는데 봉을 들고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결사반대의 직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직면에 있다는 보고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당비가 우리가 좀 1,000원인데요. 세계적으로는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7천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하더라도 현재 있는 당비로는 플래카드 값을 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감당을 못하는 수준의 당비, 납부 수준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대중정당으로 거듭나려면 훨씬 더 많은 당비와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법이 안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법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